취소하고 안 했어요. 취소하고 조건 기한은요, 책을 저 책 말고 다른 책에다 해놓을게요. 다른 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이 책에다가요, 이 책에다 채권 하는 거, 채권법 할게요, 채권법. 저건 나중에 여러분 가져오면 마지막까지 다 하고요. 오늘은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요, 바로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리하지 마시고요. 계속 갔다가 저녁 운전하러 가가지고, 아침에 여기 도착했거든요.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할머니 것까지 해야 해서 저 죽어요. 아, 그래?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뭘 하냐면, 우리 이제 복태리까지 봤잖아요. 봤으니까, 여러분요. 책에 지금 밑줄을 여러분 다 걸어놨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책을 내가 정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밑줄을 정리하셔야 돼요. 밑줄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나하고 이제 둘이 같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밑줄 그어진 대로 색칠하라고 했죠. 제발 부탁인데. 그래야만이 같이 정리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보면서 책을 보면서 쭉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그 부분을 쭉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그걸 따라오면, 강의했던 내용이, 이렇게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한 번 딱 듣고 나면, 뭐라면 돼?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되죠.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책에,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어디가 핵심 포인트고, 뭐가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사법고시생들이 봤을 때는 완전 유학집이에요. 우리는 기본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딱 읽어가지고 자기가 중요한 부분을 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법고시형 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우리 공중에서는요, 사법고시생들이 딱 보면 그냥 기본서 유학집이에요. 유학집도 그냥 유학집이죠. 엄청난 유학집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유학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기본서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하면 좀 웃길 때가 있어. 기본서를 봐야죠. 봐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3월이나 5월 정도 되면 2차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되도록 2차 과목은 유학집을 좀 빨리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공부하는 양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2차 과목 같은 건 법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것을 또 기본서에다가 바뀐 데가 있어 또 이걸 갖다가 새롭게 해가지고 교정본을 내면 그건 책 볼 수 없어요. 차라리 유학집을 좀 빨리 만들어서 얇게 해가지고 2차 과목 같은 거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2차는요. 자주 봐야 돼요. 눈으로요. 그래서 2차 과목 같은 것은 좀 빨리 하도록. 다른 학원 같은 건 보통 7월달 정도 돼야지 유학집이 나오는데, 아마 몇 과목은요, 민법도 그렇고 아마 3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3, 4월에요. 그래서 미리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판례가 이제 또 중간중간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 그렇죠? 자료를 해가지고 제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될 때까지 해가지고 기다려서 한다. 그러려면 공부를 아예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법이 다 바뀌고 난 다음에 해준다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내년 걸 해주지, 그러면. 푹 기다렸다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중간에 해주고, 바뀌면 또, 바뀐 대로 또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책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민법은 그렇게 바뀔 것이 없으니까요. 일단, 이미 유학집 있는 거에 대해서 3월달 정도에 유학집을 만들어서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에 없는 판례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제 유학집은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지문. 우리 시험은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까지가 이제 2016년이잖아요. 2016년까지 기출문제 지문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유학집을 만들 거예요. 유학집 만들면 그 범위 안에서만 나오니까요. 그 범위 안에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유학집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알겠죠? 보면 눈만 있으면 볼 수 있게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 그 유학집 한번 보려면 여러분들 기본서 있죠? 저게 줄을 그어져 있어가지고 유학집은 다른 설명이 없거든요. 유학집은 그대로 결론만 딱딱 얘기를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유학집 나오고 문제집 나오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든 거죠. 이거 하나도 안 되는데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만 딱 정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와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집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요, 우리가 이러면 토요일날 지금 강의하고 있죠. 토요일날 강의하는 강의 노트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강의 노트 강의가 끝나면 유학집 나오면 바로 유학집으로 강의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학집으로 강의하면 나중에 그거 보면요, 그거 보면 돼요.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세법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 선생님한테는 부탁하면 하면 될 것 같고, 공법 선생님하고 일단 선생님들하고 제가 전화를 다 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가 놔둘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님한테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죠. 협조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제가 저거는 선생님이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요. 비용 지불이 가능하면 비용 지불하고 나서 해달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의견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들한테요. 그래서 이렇게. 자, 무권대리라고 이러면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를 보면요. 무권대리를 보면 먼저 우리가요, 여러분 유권대리를 먼저 봐요. 그럼 유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대리행위를 뭐라냐?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이 있고 현명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무권대리는 뭐예요? 무권대리. 무권대리는요, 먼저 대리권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대리행위. 다른 말로 뭐는 있다? 현명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무권대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학계론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론 선생님이 좀 멀리서 오시니까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만들 거예요. 스터디 하실 분요. 오후에요.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은 목요일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터디는요. 학교 간 학생이요. 와서 아마 스터디를 아마 리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 학계론 있죠? 학계론은 강의를 자꾸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가 무슨 문제가 무슨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고 어떻게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게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아주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학계론에 대해서 조금 안 되시면 지금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12월 달 안에 있죠? 스타트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만약에 12월 달 안에 안 되면 1월 달부터요. 학계론 오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있죠? 이런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학계론을 한번 스터디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처럼 이런 막 이렇게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픽마이크를 끼고 하면은 MP3로 녹음이 되거든요. MP3로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데 보면 그 문제 있죠, 문제? 문제에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년간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각 과목별로 다 있거든요. 이건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자료를 줘가지고 만들 거예요. 제가 다른 선생님 다 있으니까요. 자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올해 것만 이제 여기다 덧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요. 학교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곳을 해가서 강의 노트 형식으로 이렇게 유학집 형식으로 있잖아요. 이것을 좀 쉽게 풀어 써가지고 해가지고 좀 스터디를 할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요. 그걸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면 학계론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1차 과목이 당연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오네요. 그러면 일단 1차 과목이 빨리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요. 어디 가든지 1, 2차를 동시에 패스를 하려면 1차 과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민법은 제가 다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제 개론 때문에 약간 고민했는데 뭐 물어봤더니요.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개론을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뭐 능력은 있으니까요. 자,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고요. 그러면 이건 대리행위죠. 이건 현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냐? 이것을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먼저 보면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을이 뭐라냐? 병한테 만나가지고 상대방이죠. 상대방한테 여기 대리인이죠. 여기 이때 대리는 무권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대리권이 없는 것은 무권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을 뭐라고 하냐? 갑이 추인권을 가지고 있고요. 추인 거절권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물건이 여러분 1억짜리예요. 1억짜리 물건은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 의리한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요. 이 상대방하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러면서 얼마에 팔았냐? 이 사람이요. 2억 원에 판 경우가 있고요. 5천만 원에 판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얼마에 샀다? 2억 원에 산 경우가 있고 5천만 원에 산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거든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나중에 본인이요. 본인의 뭐가 있냐? 본인의 추인이 있죠. 추인이 있으면 이것은 뭐가 되냐? 유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항상 원칙이 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무효인데 나중에 추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유동적이라는 것은 법률관계가 유동적이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법률관계가 유동적이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빨리 법률관계를 뭘 해야 되냐?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을 시켰는데 확정을 시키는 방법이 본인 갑이라는 사람하고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 갑이 확정을 시키는 것을 뭐라 하냐? 추인권이라고 하고 추인 거절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확정을 시킨 것을 철회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최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추인하면 유동적이었던 것이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여기는 뭐죠? 무효잖아요, 분명히. 무효인 것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추인 거절권은요, 여기서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철회권은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두 가지는 무효가 되고요.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확정인데요. 여기는 무효가 되고 여기는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법률관계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확정이 되어버리죠.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이런 우리가 물을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요. 움직이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걸 뭐라 한다? 유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요, 급냉실에요, 냉동실에 딱 집어넣죠? 시간이 지나면 뭐죠? 얼음이 되죠? 얼음이 되면 물은 더 이상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걸 뭐라 한다? 확정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더 이상 확정이 되면 얼음이 한번 얼어버리면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유동적이다. 물이다. 그럼 물컵에 물을 넣으면요, 물컵 모양대로 얼음이 나올 것이고요. 별 모양에다 물을 부었다. 별 모양으로 나오고 동그란 모양에 넣었다. 동그란 모양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적일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하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더 이상 추인 거절하고 철회권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만약에 철회권 행사를 하죠. 그럼 확정이 돼요. 무효로. 그럼 더 이상 추인과 추인 거절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냐?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배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가 먼저 추인을 하게 되면 철회를 못하고 철회를 하면 추인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추인을 하면 뭐를 못해? 철회를 못해요. 철회하면 뭐를 못해요?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철회권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선의의 상대방만 하는 것이고요. 최고권은요, 선악을 불문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억 원짜리를요,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얼마에 팔았냐? 1억짜리 2억 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갑한테 전화가 오겠죠?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입금시킨다고. 얼마에 팔았냐? 2억 원에 팔았다 가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통장 번호를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아야 돼? 알려줘야 되겠죠? 왜요? 1억짜리 얼마에 팔았으니까 2억 원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5천만 원에 팔았다? 그 병이 갑한테 전화 왔죠. 당신 집을 의리한 사람이 나한테 5천만 원에 팔았는데 5천만 원 입금시킬 테니까 통장 번호 알려달라.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주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추인을 하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어느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다? 본인하고 대리인이 동시에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왜냐? 추인을 하면 추인 거절을 못하고 추인 거절하면 추인을 못하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대리 행위를 의리병하고 계약을 언제 했냐? 2월 1일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추인을 언제 했냐? 10월 1일 날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언제나 그러면 안 돼. 언제나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 행위 시 2월 1일에 소급해서 소급이라는 것은 뭐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추인권이고 이것을 뭐란다?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2억 원에 산 거예요. 1억짜리를 2억 원에요. 잘 샀어요? 못 샀어요? 잘 못 샀죠? 그러면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어? 끌고 가야 되겠어? 그만둬야 되겠어?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상대방이 선인 경우는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철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철회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철회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최고권은요 뭐냐면 1억짜리 지금 얼마에 샀죠? 5천에 샀죠? 잘 샀어요? 못 샀어요? 잘 샀죠? 문제는 뭐예요? 나는 잘 샀는데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죠? 여기서 놀부심보가 나오죠?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병한테요 선악을 불문하고요. 즉 이 사람이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냐 악이, 모르고 있었냐 선이,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죠. 최고는 뭐죠? 최고? 너 어떡할래? 이 말이죠. 어떡할래? 그래서 최고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권 행사할 때는 어떻게 행사하는 거죠? 최고권 행사할 때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뭘 하지 않는다? 확답을 뭐 하지 않는다? 발하지 아니할 때는 뭐 한 걸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확정적 뭐라고 해? 무효다 이렇게 하고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여기서 설명하면 상당한 기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발한다는 말이 뭐냐? 그건 발송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편지가 나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기만 해도 발송만 해도 효력이 있는 게 있어. 발송만 해도 편지를 보내기만 해도 효력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이걸 발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죠. 원칙적으로 편지가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지금 하나가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게 6개가 있는데요. 이게 뭐죠? 발신주의.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이라고 되어 있죠. 왜 추인 거절인가 하는 거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여기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말이 나왔죠. 상당한 기간인 게 뭔가 한번 볼까요? A라는 사람이요. B한테 10,000원을 어제 빌렸어요. 나도 10,000원을 빌려가지고 오늘 돈을 갚기로 했어. 오늘 돈을 갚기로 했는데 A도 돈을 안 가져오고 나도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왜 돈 안 갚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까지 돈을 갚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돈을 갚을 때 10,000원짜리를 하루 만에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10,000원 정도는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일 갚아라. 그러면 내일 갚을 수 있죠. 그런데요. 나한테요. 나도 돈 많이 갚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돈 안 가져왔거든요. 그럼 내일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 내일요. 노량진에요. 강의 가야 되는데요. 노량진 한국법학원에 강의를 가야 되는데 내일까지만 돈을 갚으라고 하면 내가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언제 또 거기 가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런데 뭐죠? A한테는 내일까지 갚으라고 하고 나한테는 언제 갚으라고 해야 돼? 일주일 뒤에 갚으라고 해야죠. 다음 주 수요일 날 갚으라고 얘기해야죠. 이해됐죠? 그것을 상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나 계약 당사자 간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가 신뢰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간을 상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건희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하고요. 이게 현대그룹의 정몽구하고 둘이요. 골프를 치다가 누군가 네일 골프 치다가 돈 1억 방을 했는데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몽구가 만약에 건이한테 뭐라고 하겠죠? 야, 돈 좀 빌려줘. 얼마? 1억. 언제 갚을래? 지금 갚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상당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언제 갚을래? 그럼 너 언제까지 갚어? 그랬어? 그럼 그 돈 언제 갚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갚아야지 언제 갚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똑같은 1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봐요. 우리가 이제 철회권하고 이렇게 최고권은, 철회는 선의의 경우만, 무슨 말이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권대리임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이 말이에요. 모르고. 악이라는 것은 알고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하고 악인 경우는 철회를 못해. 이게 중요해. 그런데 최고권은요,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최고예요. 문제 여기서요. 만약에 내가 선의이다, 선의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철회권 행사, 최고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선의이다, 최고할 수 있어 없어? 악이다, 철회할 수 있어 없어? 악이 최고할 수 있어 없어? 여기는 봐봐, 최고는 선이든 악이든 다 하잖아요. 여기는요, 철회는 선인 경우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철회권과 최고권, 그 다음에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135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135조 책임을 뭐라고 얘기하냐?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 봐봐. 우리가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추인하면은 본인이 책임지죠, 상대방한테. 추인을 거절하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두 사람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 값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본인 값은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죠. 추인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그러면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추인을 뭘 해야 돼? 거절해야 누가 책임을 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여기서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병은요,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철회권을 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봐봐. 철회권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돼 있죠? 지금 우리가 누가 책임을 지는 걸 하고 있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걸 하고 있죠. 그러면 철회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니까 철회권 행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상대방 여기서 뭐냐?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야 돼. 무슨 말이냐?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무권 대리인 것을 알았다, 몰랐다? 우리가 민법에서 안다, 악이, 모른다, 선이라고 그랬죠? 멍청하면 다 선이에요. 알겠죠?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다음에요,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생각해. 우리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 내가 있으면 봐. 눈이 있으면 봐. 대리권 있으면 유권 대리. 없으면 무권 대리.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못 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아까 유권 대리는, 그럼 유권 대리는 모든 걸 누가 책임져? 유권 대리는? 유권 대리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따라서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자임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누가 책임을 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권 대리는 유효, 무효? 무효이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하고 차이다 이 말이죠. 유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 본인이 책임을 진다.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행위 능력.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미성년자가 대리를 했다. 미성년자가 그럼 둘 중 하나다. 유권 대리일 때는 미성년자가 대리를 해도 유효이다. 유권 대리는 미성년자가 대리했죠. 계약을 했죠. 그래도 유효니까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돼서 계약을 체결을 해도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무권 대리로서 그러면 미성년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죠.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뭐하든지 이행을 하든지 다른 말로 뭐라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상대방의 선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가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 무과실책인데 무과실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다 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추인권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보는 거 추인권이요. 자, 추인권을 봐. 추인권을 보면 여러분 이제 강의 노트에서 추인권은 40페이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추인권. 그럼 추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추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유동적 무효인 상태죠. 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법률 효과를 나한테 기속시키겠다 이 말이죠. 원래 유동적 무효이다? 그럼 무효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죠. 안 지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죠. 지겠다.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그럼 추인이죠? 추인권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요. 형성권을 뭐라고 하냐? 일방적 의사표시. 항상 여러분요. 형성권 그럼 무조건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은 뭐냐? 그것은 단독행위라고 하는 말이고 단독행위는 뭐냐?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요. 딱 하나의 레파토리예요. 알겠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봐. 여기 이제 형성권이 중요해요. 형성권은 추인권도 형성권이고 해제권, 취소권 다 형성권이란 말이죠. 형성권은 뭐냐?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뭐가 필요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추인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 의사를 표시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추인한다고 말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의사표시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법률 효과를 나에게 귀속시키겠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추인권이다. 이런 말이죠. 알면서 말을 해야죠. 봐봐. 의사를 표시해야 추인이죠. 그래야만이 뭐가 돼? 유효가 되죠. 여기 한번 보라면 최고권. 상대방이요. 본인한테 최고를 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죠. 그런데 확답을 지금 했다 안 했다? 확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잖아요. 확답을 안 했다는 것은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의사를 표시해야 추인인데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추인 거절로 보는 것이에요. 왜? 추인을 하려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지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추인권이니까요. 그럼 여기 보면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붙일 수 없어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추인을 해야 돼요?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일부, 그다음에 변경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왜? 조건을 붙이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추인하냐? 이걸 우리는 추인의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추인할 때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러면 병의 정을 뭐냐? 승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 이걸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한 사람 승계인이고 이건 무권 대리인이고 무권 대리인 누구한테 추인을 할 것인가?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무권 대리인이나 누구한테 추인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추인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만약에 추인을 상대방한테 하지 않고 누구한테 추인했냐? 대리인,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대리인한테 추인한 경우 원래 추인은 여러분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본인은 누구한테 책임을 져? 대리인한테 책임을 져요? 본인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요? 본인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한테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방 병이요. 병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병이 알고 있다. 병이 모르고 있다. 병이 알고 있다. 병이 알고 있다. 알고서 병이 즉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다는 것을 병이 알고 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말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서는 모르고 있을 때 상대방 병은요. 여기서 철회권을 행사해버릴 수 있어. 철회권. 철회라기 때문에 뭐가 되죠? 확정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래서 철회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병은요. 추인한 걸 모르니까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추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무권대리는 어떤 학생들은요. 무권대리가 되게 어렵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뭐가 있냐? 추인권. 대리는 추인거절권.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은요. 철회권과 채권권이 있고 대리인은요. 135조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질 때 누구의 선택에서 상대방의 선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철회권 행사할 때는 누가 한다? 그것 딱 안 돼. 철회는 누가 한다? 선의의 상대방. 채권권은 누가요? 선악을 불문하고 채권을 한다. 그런데 채권을 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다. 추인을 뭔 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것만 여러분 시험에 나와 여기서는. 그럼 여기가 추인권이죠?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독행위다. 알겠죠?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추인을 이제 누구한테 했느냐 이 말이죠. 추인을 상대방한테 하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하든 관계없지만 추인을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상대방이 모른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은 도리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형성권이란 거 봐봐. 형성권하고 여러분요. 형성권하고 청구권은 약간 달라. 형성권하고 청구권이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그걸 봐요. 형성권하고 청구권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요. 갑한테 잔금을 줬죠. 잔금을 주면서 을이 갑을 상대로 뭘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지게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청구권이거든요.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등기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뭘 해야 돼? 소송을 했다 해서 등기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고, 소송이 아니고 그냥 청구권만 해서 우리가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서 청구했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이 자발적으로 나한테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돼. 갑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청구라고 하는 말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협조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성권은요, 봐봐,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건 형성권이거든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일방적이다 표시 형성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냐면 봐, 형성권에 어떤 것이 있냐? 세 가지가 있다. 일단 우리가 권리가 어떻게 하냐면 발생하고, 그다음 변경하고, 뭐를 해요?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발생하는 것은 뭐냐? 매수 청구권이요. 그러면 변경하는 것은요, 무슨 증감, 증액, 감액, 증감 청구권이요. 그다음에 무슨 분할 청구권이요. 청구권. 여기서 소멸은요, 무슨 소멸 청구권이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봐봐. 지금 끝에가 이러면 지금 다 뭐로 돼 있죠? 뭐로? 끝에가 다 뭐로 돼 있어?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청구권. 이것을 우리는 뭐냐냐?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 앞에 매수가 있다, 증감이란 말이 있다, 분할이란 말이 있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냐? 실질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실질은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뒤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원래는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청구권이죠. 그런데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증액이다, 감액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죠. 소멸은 소멸이고, 매수 봐봐, 매수.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지분 매수청권. 알겠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란 말이 있으면 권리가 발생하니까 발생이고, 소멸은 소멸이니까. 이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변경. 그럼 생각을 해봐. 증액하고 감액하고요. 전세금이 1억인데 1억에서 2천을 증액했어. 그럼 변경됐어? 안 됐어? 됐죠. 2천만 원 깎았어. 변경됐어? 안 됐어? 됐죠. 증액, 감액은 변경이죠. 분할. 한 개로 몇 개로 만들어? 두 개로 만들어. 변경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니까 앞에 가요.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 분할은요, 분할. 공유물 분할, 합의물 분할. 앞에가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분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제로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는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 뭐냐?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무권대리 속에 또 무슨 대리가 있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무권대리도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도 무슨 대리 일종이에요?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에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니까 봐봐. 표현대리든 무권대리든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처리권이 있고, 채권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권대리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걸 표현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봐봐.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본인이 책임을 지면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표현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나 둘 다 똑같은 것인데요. 똑같은 것인데 뭐죠? 차이점이 뭐냐면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처리권과 채권이 있고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권대리에서는 있는데 표현대리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거든요. 광의의 무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거든요. 이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권 대리니까 공통적인 것은 뭐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다? 둘 다 뭐가 있어야 된다? 현명은 있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여기요? 현명은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보면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는요. 먼저 125조로 봐요. 125조.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요. 이것을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민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민법은 뭐라 그랬냐? 첫 시간에요. 용어를 해석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지금요. 처음 들으니까 용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잠깐 없지만 나중에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용어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럼 대리권 수여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수권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는 무슨 대리라고 그래? 수권행위는 무슨 대리라고 그래? 이걸 임의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는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걸 표시했다. 표시했다는 것은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다른 말로 통지했다. 이런 말이죠. 통지했다. 표현대리란 말이 뭐죠?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 대리의 일종이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됐죠? 그럼 볼까?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일단 이런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그럼 무권대리죠?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병한테 통지했다 이 말이죠. 뭘 했다고? 대리권을 뭘 했다고? 수여했다고. 이해됐나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어. 그러니까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통지했어요.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그럼 이 상대방이죠. 그러면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딱 봐봐. 대리인을 보니까 원래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요.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나한테 와서 통지한 거예요. 대리권을 줬다고. 그럼 내가요. 대리인을 딱 보면요. 이 대리는 무권 대리처럼 보여요? 유권 대리처럼 보여요? 유권 대리처럼 보이죠? 그것을 뭐라냐? 겉으로 나타난 것이 뭐다?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겉으로 나타난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표견대리다. 이렇게 표견대리요. 표견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볼견자, 겉표자죠.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는 뜻이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없으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러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데 호텔의 이름을 써가지고 호텔 밑에 보면 지하에 수영장 같은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요.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호텔의 이름을 써가지고 알겠죠? 호텔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써가지고 회원 모집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 예를 들어서 서울호텔이다. 서울호텔에서 직영하는 알겠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스포츠 클럽에서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 회원을 모집한다. 이런 안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갑이 알면서도 이 사람이요 조금이라도 회원 모집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을 묵인해 주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원 모집을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튕겼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요, 이 을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요, 서울호텔 부설, 스포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서울호텔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한 걸로 상대방은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서울호텔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서울호텔이요? 우리는 그건 모르는데, 그건 우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명의를 쓴 것을 내가 그냥 가만히 봐줬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얘기해. 즉 대리권을 소유하지 않아서 갑이 을한테 서울호텔 이름을 써가지고 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서울호텔의 이름을 써가지고 입회 계약 즉 회원 모집을 하면서 서울호텔 부설 스포츠센터 이렇게 해서 광고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갑이 이것을 묵인했고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개인 업자들이 하게 되면 안 갈 수도 있는데 호텔에서 직영하는 스포츠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기를 등록을 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등록비를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갑을 보호해야 돼, 병을 보호해야 돼, 병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똑같이 대리권을 주지 않아서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는 누구의 잘못, 누가 지금 잘못했죠? 누가? 본인의 잘못했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표현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무권 대리는 그냥 무권 대리는 뭐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안 줬거든요. 주지 않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만나서 내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라는 사람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요. 대리인은 혼자서 지금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상대방 중에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표현 대리는 누가 지금 잘못했다? 본인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요,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는 딱 두 가지가 다른 것이에요. 첫 번째요, 본인의 귀책 사유 이렇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뭐를 보호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본인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권 대리에서는 본인의 잘못이란 말이 있어 없어? 원래 없죠. 왜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지금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잘못 없는데 표현 대리는 본인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냐? 똑같은 무권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었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죠. 신뢰를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봐. 갑이 직접요, 을한테 대리권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요, 을이 광고를 할 때 광고하는 것을 묵인했잖아요. 서울호텔 부설, 뭐죠? 수영장이다, 뭐 스포츠센터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묵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요, 이 클럽에서, 여기 스포츠센터에서 광고를 한 광고지를 보고 당연히 회원 모집 안내를 서울호텔을 대리해서 을이 지금 회원 모집 안내를 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을 스포츠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호텔의 직원들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냐?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믿을 만한 뭐가 된다? 정당한 이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한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니까 누구만 표현 대리를 주장하냐? 상대방만 뭐를 주장할 수 있다?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해.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해요.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해요. 왜?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표현 대리가 아니고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표현 대리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만약에 법률 효과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본인은 뭐를 하냐? 추인권을 행사하면 돼요. 왜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인은 여전히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과 채권이 있거든요. 뭐냐면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따라서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죠.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만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럼 본인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법률 효과를 자기가 가져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추인하면 되죠. 그래서 본인은 추인을 해야지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이제 125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26조거든요. 그래서 126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요, 표현들이란 말이 좀 더 실감나게 하는데, 126조. 126조는 뭐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죠. 여기 지금 무슨 대리예요?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의 일종이죠. 넘은 것이 표현 대리다. 넘은 것이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대리 권한을 얘기하죠. 대리 권한. 이것을 뭐라 하냐? 기본 대리권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면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지금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을이요, 상대방 병하고 만나가지고 정말로 1억을 빌린 거예요. 대리권은 1억인데 얼마를 빌렸어? 1억을 빌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유권 대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권 대리는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요? 대리에서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연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요, 병한테 은행 가가지고 얼마를 빌렸냐? 3억 원을 빌린 거예요. 3억이요. 3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3억 속에서는 얼마가 들어있죠? 1억이라고 하는 것은 3억 안에 들어있죠. 그럼 갑은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었잖아요.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당연히요, 본인 갑이 책임을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더 빌렸죠? 얼마를? 2억 원을 더 빌렸죠? 2억 원은 대리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죠? 우리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얘기해요?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 속에는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권 대리가 할지라도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이 있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 추인하면요. 그런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뭐가 있어? 이유. 정당한 이유를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되고, 표현 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여기 봐. 표현 대리하고요, 무권 대리는 한 끗 차이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당한 이유는 어디를 기준하냐?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리 행위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 나중에 봐도 되고, 대리 행위시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란 말이고,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표현 대리에서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럼 봐. 앞으로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뭐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무권 대리죠.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죠. 그냥 무권 대리, 을이 이런 말이 나와.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니까 무효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본인은 뭐 할 수 있어?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끝으로 좀 더 읽어봤더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런 말이 나와. 또는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갑자기 무권 대리가 뭐로 바뀌어? 표현 대리로 바뀌어. 표현 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져.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한 끗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다. 선의 무과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표현 대리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인데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리권이라고 하는 갑일한테 1억 원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대리권을 줬으면 126조는 유권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유권이다? 무권이다? 대리권을 줬잖아요. 대리권을 줬어도 여전히 표현 대리, 아까 내가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무권 대리라고 그랬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보면 권한이 뭐죠? 권한이 1억이죠. 1억 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가지고 따져?
넘는 것을 가져왔다. 넘는 것 2억 원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2억 원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많이 봐봐.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건물인데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가서 1억을 빌린 게 아니고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봐봐. 이 건물이 10억짜리거든요. 10억짜리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1금융권에서. 그러니까 6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3억 원을 대출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의 위임장을 가져왔는데 을이 위임장을 딱 보니까 그 위임장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위임장에 갑의 을의 위임장에 뭐라고 쓰여 있어? 그 위임장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뭐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및 담보권 설정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가 1억이다 이런 말이 없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권 설정 이렇게만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빌린다 이런 말은 없지만 아무튼 돈을 빌려오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10억짜리니까 3억을 빌려오라고 한다 뭐다. 이렇게 상대방이 믿어질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의 무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으면 무권대리가 갑자기 무슨 대로 바뀌어? 표현대로 바뀌어.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 따라서 무권대리에 있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월권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권대리. 그럼 이런 월권대리에서 월권이란 말이 뭐예요?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권한을 2억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그것은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넘는지 안 넘는지 알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없으면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번주에 우리 애들이 왔거든요. 그 우리 애들 왔는데요. 우리 애들을 처음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정말 많이 컸다.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돼 안 돼? 처음 봐. 우리 애를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이 야, 너 참 많이 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많이 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어야죠. 알겠죠? 기준이 있어야 컸다, 줄어들었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월담한단 말이에요. 월담. 월담이란 말이 무슨 뭐가 있어야 돼? 담이 있어야 월담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여기 담이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좀 걸어다녀. 월담이 아니에요? 아니죠. 월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담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죠. 월권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은 뭐라 하냐? 기본 대리권에 가고 이 126조는 기본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뭐를 따진다? 넘는 것을 따진다. 그래서 넘는 것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126조도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됐어요? 자, 봐. 자요. 정신줄 놓지 말고 한번 봐봐요. 마지막으로. 129조죠. 129조는 뭐냐? 이건 암기해야 돼. 125조, 126조, 129조는 암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129조는 뭐다? 대리권 뭐? 소멸 후에 표현대리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또 따지가면 돼.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에요? 무슨 대리 일종? 무권 대리 일종이죠. 원래는 대리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처럼 보인다? 대리인처럼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 무권 대리 일종이죠. 지금 봐봐.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라고 돼 있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그 사람 죽었어. 태어났다는 게 안 태어났다는 게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고. 야, 그 사람 언제 태어났어? 아직 안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 똘끼가 보통 똘똘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뭐가 됐다? 과거에 태어났다는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129조는 과거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거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멸했죠? 있었던 것이 소멸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이죠. 자, 봐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17살이에요. 17세. 그런데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또 엄마가 있어. 엄마가요. 엄마가 뭐죠? 엄마는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지금 봐봐요. 17살일 때 갑이 17살 때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19살이에요. 19살. 그럼 대리권이 뭐가 돼요? 법정 대리권을 소멸하죠.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19살이 되면 성년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리권 소멸 후죠. 후. 대리권 소멸 후. 후니까 얘가 20살이 됐을 때, 갑이 20살이 됐을 때 을이요 병하고 만나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아들내미 것을 엄마가요 팔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아주 뭐 성년 장성한 성이 말고 19, 20, 17, 18, 19, 20 이 정도 되면요. 판단 능력이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엄마가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엄마가 자기 아들내미 걸 대신 팔아주나 보다. 이렇게 믿어 안 믿어? 믿죠. 왜요? 엄마는 옛날에도 대리인이었죠? 대리인이었죠? 그런데 대리권이 지금 소멸을 했죠? 소멸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요. 상대방은요. 지금도 엄마한테는 아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 말도 아니죠. 그럼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같이 보면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옛날에요.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2월 1일 날. 그랬더니 병이요. 을이 병한테 가서 1억 원을 빌려다가 갑한테 준 거예요. 빌려다 주면 대리권 없어지죠,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은 언제냐? 10월 1일이 돼가지고요. 갑자기 을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을이요, 병한테 또 간 거예요. 갑이 또 1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요, 예전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돈을 빌려간 적이 있잖아요. 2월 1일 날. 그런데 지금 또 10월 1일 날 와가지고 또 1억을 빌려오라고 하죠. 또 1억을.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1억하고 소멸하고 난 후에 1억이 어때요? 같아 틀려요? 같죠? 이것을 129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 아 이번에는요 3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과거에 을이 갑을 대리해서 1억을 빌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억을 빌려오라고 하니까 아, 돈 쓸 데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이 3억 중에는 어떻게 돼요? 1억은 129조가 되는 것이고 129조. 얼마를 더 빌렸죠? 2억 원을 더 빌렸죠? 이 2억 원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대리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있으면 돼요?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다? 상대방은 뭐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성립된다?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9조 표현대리가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125조가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126조다. 그래서 126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을 때는 권한을 넘은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대리권 소멸은 과거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다.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25조는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무슨 대리 일종이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지금까지 대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딱 들어보면 대리가 여러분요 만만치 않게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많은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하나를 먼저 전체적인 큰 목차를 보고 큰 목차 내에서 다시 각계전투로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육권대를 보면 정리하면 육권대는 어떻게 돼요? 먼저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여기서 을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다? 대리권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대리권. 그럼 대리권은요 여기서 발생을 하죠. 발생하고 그다음에 변경하고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럼 유권대리는요 발생을 어떻게? 법정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는 법률의 뭐다? 규정에 의한 것이고 임의 대리라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변경은요 일단 대리권에 뭐가 있어야 돼? 범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불분명하다. 그럼 몇 조에서? 118조에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뭐 할 수 있다? 남용할 수 있다. 남용을 해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107조이라는 단서, 비진입 표시죠. 107조이라는 단서를 유추 적용하죠.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서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을 한다. 대리권의 제한은 119조에서 무슨 대리한다? 공동으로 대리라고. 124조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동은 의사 결정의 공동이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유? 채무이행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소멸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이 있죠. 127조라고 얘기하고, 임의대리에만 한정되는 것이 있죠. 128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대리만 있는 것, 수권행위를 철회하든지 원인된 법률관계를 뭐 하든지 종료를 하든지 이렇게요. 이게 이제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는 뭐냐?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병하고 만나가지고 뭐라냐?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명주의, 현명을 했느냐? 114조. 현명을 하지 않았느냐? 115조.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 행위를 할 때 하자가 있을 수 있죠. 대리행위 하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6조.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따라서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다? 대리인이요. 여기 을이죠. 여기 정이죠. 정을 말한다. 복대리라고 하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 못하고 법정 대리인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 되죠. 무과실 책임이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하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고, 이때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대리인요 120조에서부터 123조까지가 복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유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 무권대리가 있죠? 무권대리하고 유권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뭘 한다? 현명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권대리는 본인 갑이 있고 이렇게 상대방 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이 사람은 뭘 한다? 무권대리라고 얘기하고, 이 상대방은 선인 경우는 뭘 할 수 있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채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은 본인은 뭐 할 수 있고?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135조 책임이라고 하는데, 무권대리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안 되고,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관계가 없지만, 무권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인데,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의 뭐가 있다? 본인의 뭐가 있어? 귀책 사유가 있고,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이 신뢰 보호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정당한 이유를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대리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관찰을 한다. 이 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따라서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본인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추인할 수밖에 없는데, 표현대리도 무권대리하고 일종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과 채용권이 있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차이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현 대리는 세 가지의 표현 대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제가 보는 것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인데 대리권 수요 표시는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지금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6조는요. 126조의 표현 대리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왜요? 권한을 넘으니죠. 권한을 넘으니까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있는데 권한을 넘어야 되죠. 그 다음에 129조는요. 129조는 현재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어야 돼요? 과거에 있어야 되죠. 과거에 대리권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는데 이 대리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대리권을 넘는 부분을 따지죠. 우리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월권 대리라고 얘기하고 125조는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26조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요. 나중에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이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대리를 2시간에 걸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다른 학원에서 배우면 이 정도 수준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 3, 4월 정도는 돼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들어버리면 뭐냐면 어차피 공부는 똑같아요. 기초강의라 말만 우리가 기초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초 얘기하는데 강의 듣는 건 똑같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처음에 왕창 다 듣고 한 번 더 들어 그 다음에. 그러면 공부할 것이 줄어들어. 한 번 더 들어 공부할 게 줄어들어. 그런데 자꾸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늘려. 또 늘리면 나중에 여러분요. 5월달, 6월달 가가지고 미쳐버려.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머리가 돈다. 즉 이골이 피골이 때린다. 골 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공부는 기초고 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곳이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살살 학생들이 공부 조금 강하게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한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 다 들어봤죠? 1년이라는 과정이 공부가 왜 있겠어요? 1년이라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들어가서 이해될 것이 아니니까 1년이라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들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봐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돌면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이 정도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나중에 1월 달에 강의 듣거나 수요일 특강을 듣거나 토요일 특강이 있죠. 그런 특강을 다시 한번 들을 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특강 할 때는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강의하죠. 강의 노트 하나하나 딱 집어주면 0.5초 만에 이해가 와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책에다 여러분 줄 다 그었잖아. 지금 열심히 강의 안 듣고 지금 줄 긋고 있잖아요. 저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줄이 다 긋죠? 줄 다 그어가지고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보고 그 줄 그어진 부분에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책을 보면.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합격을 못하는 사람은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요.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합격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가 그냥 잠시 빠르고 잠시 조금 느릴 수는 있으니까요. 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당연히 없으시죠? 어느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